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생생하게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PPI에 이어서 CPI 발표까지 나오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경제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 6%대 진입한 거 3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페드와 백악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물가가 갈수록 더 뛰는 모습을 보이자 기존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기름부터 빵까지 모든 게 비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만큼 유가 안정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략적 비축류 SPR이라고 하는 전략적 비축류 방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연방 거래위원회에다가는 시장 조작 또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기대와 달리 물가가 더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달부터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작년 말에 주택 임차료가 낮았었지 않습니까? 그 팬데믹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뉴욕 연방은행이 최근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5.7%로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각에서는 물가 급등세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제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있죠.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 처리 내년까지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가 있는데요.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이 포함된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 이번 최근에 통과됐고요. 사회복지 또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까지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3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0.3%포인트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은 페드가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또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의 테이퍼링 통화 정책과 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 협력을 공식화한 미국과 중국이 15일에 이제 정상회담 화상으로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 폴리티코에서 나왔었죠.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아침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양국 간에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 많기 때문에 곧바로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일단은 지배적이고요. 마침 지금 영국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조금 보기 어려웠던 협력 사례였기 때문에 정상회담 앞두고 모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런 평가가 제기가 됐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좀 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성명을 내놨는데 상호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국 태도를 보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화적인데 미국 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벤트들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인플레이션 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긴축, 경계 심리가 지금 여전히 시장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덩달아 이제 뛰고 있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뭐 재향 군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루 동안에 10bp나 이렇게 급등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채권금리 동향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는 한국인들도 많이 투자한 뉴욕 증시 상장업체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뭐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데 월마트 또 홈디포 이런 데가 있습니다. 16일에 성적표를 내놓고요. 전날에는 타이슨푸드와 함께 타이슨푸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또 내놓습니다. 이런 업체들 실적을 보면 공급 병목 현상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 1등 자리로 올라선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17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다른 반도체 종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소매 판매 또 수입 물가 지수를 지켜볼 만합니다. 16일에 공개가 되는데 소매 판매에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 또 수입 물가 지수는 물가 전망을 각각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난달에 13.5%나 급등했었죠. 예,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